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별량 데이터 분석의 연관규칙 분석 방법론에 대한 R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관규칙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A-rules라고 해서 A-priori 알고리즘이 구현된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해주는 A-rules viz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할 것이고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먼저 강의 자료에서 연관규칙 분석의 실습 코드가 있는 폴더 내에 데이터가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를 사용을 할 텐데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groceries underbar data라는 CSV 파일, 실제 이제 연관규칙 분석을 찾아볼 파일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연관규칙 분석이라는 이 방법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샘플, transaction sample underbar single 그리고 transaction underbar sample underbar basket 이라는 두 가지의 데이터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항목은 뭐냐면요. 실제 트랜잭션 데이터 아이템 리스트하고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바스켓 형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몇 번째 트랜잭션인지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각각의 행들이 트랜잭션에 해당하는 거를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각각의 컴마, 이건 이제 CSV 파일이라서 컴마 세퍼레이티드 파일인데 이 각각의 컴마로 구분된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실제 구매가 된 아이템 형태로 저장이 되면 됩니다. 이러한 저장 데이터와 이번에는 싱글이라고 되어 있는 언더바 싱글이라고 되어 있는 예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하나의 데이터셋에 하나의 컬럼에 스페이스로 이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스페이스 왼쪽이 트랜잭션 넘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싱글 리스트는 TR1A TR1B, TR1C 한 다음에 TR2A로 넘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1번 트랜잭션에 A와 B와 C라는 아이템이 구매되었다는 뜻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스켓 형태에서도 1번 트랜잭션에서의 A, B, C 2번에서는 A, C, D, E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싱글 형태로 보면 A, C, D, E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왼쪽처럼 바스켓 형태로 저장하느냐 오른쪽처럼 싱글 형태로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데이터셋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패키지 더하기 워드 클라우드는 이제 아이템들을 조금 더 시각화를 해주기 위해서 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패키지라서 이것도 같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모두 다 불러오고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계속 함께 진행을 했던 것처럼 세션 메뉴에 Set Working Directory 메뉴를 클릭을 해서 To Source File Location을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셋과 R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이 폴더 내에 모두가 저장이 됩니다. 이 폴더를 Working Directory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첫 번째 파트 여기 13번째 라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temp underbar basket 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함수가 뭐냐면 read.transaction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콘솔 창에다가 한번 쳐볼게요. read.transaction을 쳐보면 transactions라고 쳐보면 이게 A-rows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건데 이 트랜잭션 형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help 파일에 바스켓 형태와 싱글 형태 두 가지로 옵션을 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바스켓 형태의 CSV 파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얘는 포맷이 바스켓이다. 구분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컴마로 구분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복된 행이 있다면은 RM이 이제 remove의 약자인데요. 제거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는 true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는 똑같은 아이템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가 되었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를 서로 다른 트랜잭션으로 카운팅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false로 놔두셔도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한 다음에 inspec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요 바스켓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각각의 10개 트랜잭션에 대해서 아이템이 3개씩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8번째 라인을 보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싱글 형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여기서 잠깐 띄워놔 볼까요? 요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는 데이터인데, 포맷은 싱글이고 컬럼이 이제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게 트랜잭션이고요, 두 번째 게 아이템이라는 뜻이에요. 중복된 항목 제거하겠다는 건 사실 같은 얘기고요. 실행을 한 다음에 이거를 보면 저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 바스켓 형태의 아이템을 저장하는 방식과 싱글 형태 아이템을 저장하는 첫 번째 아이템 수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싱글은 트랜잭션 아이디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바스켓 형태에서도 각각의 행 번호가 트랜잭션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없어도 분석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콘솔 창은 이제 지우고요. 그 다음에 환경창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번째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서 groceриes라는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불러올 건데요. 이 groce리es라는 데이터를 한번 여기서 살펴볼게요. 해당하는 데이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은 이렇게 가지고 각각의 행들이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하나의 행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컴마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시트러스 프루트과 세미 피니시드 브레드를 사고, 뭐 그다음에 마가린 사고, 그다음에 뭐 레디 숲을 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들이 트랜잭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컴마로 구분된 아이템들이 쭉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게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RStudi오로 돌아와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CSV 파일을 이제 이렇게 불러오시면 트랜잭션 형태의 클래스라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데이터의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24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요, 아이템 매트릭스인데 스파스 포맷으로 되어 있고 9835건의 로우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다. 그리고 169개의 컬럼이란 얘기는 한 번 이상 팔린 아이템의 개수가 169개입니다. 그리고 a density of 0.026 이렇게 되어 있는 0.026 이렇게 되어 있는 파트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매트릭스 형태면 9835개의 행과 169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행렬인데, 그 중에 0이 아닌 1인 숫자는 1인 그 값이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가 전체 개수의 2.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구매된 아이템들을 보면 이제 일반 우유, 흰 우유가 2,513건, 그냥 기타 채소가 1,900건, 그다음에 롤, 번, 빵 종류죠, 1,800건, 소다가 1,700여 건, 요거트가 1,300여 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lement length distribution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트랜잭션에 몇 개의 엘리멘트 또는 아이템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이즈를 보면 딱 하나만 팔린 게 2159 트랜잭션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에서는 뭔가 연관 규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개 이상은 사야 A를 사면 B를 산다라는 그 규칙이 나올 텐데, 사이즈가 1인 트랜잭션을 가지고서는 규칙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단 얘네들을 제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포트를 계산할 때는 전체 총 트랜잭션의 개수에서는 하나만 구매한 트랜잭션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살려두는 겁니다. 점점 이 엘리멘트 사이즈가 커질수록 해당하는 빈도가, 이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가장 많은 아이템을 한꺼번에 구매한 경우가 32개의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파트가 그걸 표현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트럭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아이템 인포메이션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 레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레이블이 첫 번째 레벨과 두 번째 레벨, 이제 그 상위 개념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단순한 빈도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아이템 네임은 이 그로서리의 아이템 레이블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아이템 카운트는 이 frequency가 이제 백분율로 표현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groceries의 행의 개수를 곱하면 카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이템 카운트가 첫 번째 아이템이 뭐 580개, 두 번째 아이템이 924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32번째는 어떤 색상을 정의하는 기본적인 팔레트,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색상이 미리 정의된 색상표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이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옵션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을 해도 되고 미리 정의된 색상표 중에 하나를 골라도 됩니다. 33번째는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명령어고요. 워드는 무엇이냐? 앞에서 29번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아이템 네임을 사용을 할 것이고, frequency는 아이템 카운트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요 옵션은 뭐냐면요, 최소한 한 번 이상 구매된 것들은 전부 워드 클라우드를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스케일이 3부터 0.2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빈도가 높은 아이템을 상대적인 크기 3으로 표현을 할 것이고, 가장 빈도가 낮은 아이템을 상대적 크기 0.2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옵션인 COL은 이제 컬러를 앞에서 정의했던 컬러 팔레트로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뭐 랜덤 오더가 false라는 건 이제 오더링을 이제 랜덤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이거 한번 그려볼 텐데 몇 가지 작업을 이게 이 숫자, 이 스케일에 대한 숫자를 비교해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넓게 이쪽 우하단에 영역을 확보를 한 다음에 33번째 라인을 32번째, 33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서머리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본 것처럼 홀 밀크가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other vegetables가 그 다음 롤과 버니 그 다음 크기로 소다, 그 다음 크기로 요거트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크기들의 이 아이템들에 대한 색상 표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크2라는 사전에 정의된 팔레트고요. 이 색상표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바꾸거나 직접 생성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충분히 크기가 이게 확보가 돼서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3이 아닌 한 5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크기가 커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전체 크기가 가장 작은 거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큰 거의 크기는 좀 변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괜찮아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여기를 한 7로 키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의 크기를 1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이 그 그림이 나타나는 창에 워드 클라우드가 원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타나면서 콘솔 창에 워닝 메시지가 뜨면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의한 이 스케일의 크기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 좁아서 이 크기를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 이번에 뭐 0.3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워닝이 안 나오고 원형에 가깝게 나오죠. 이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랩탑에 또는 뭐 여러분들 모니터의 크기를 가지고 고려를 해서 이 숫자들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번째 라인을 보면 아이템 frequency plot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서포트는 0.05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인 빈도가 전체 트랜잭션 대비 5% 이상이 되는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빈도표를 그려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실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팅은 안 되어 있고요.
보시면 프랑크푸르트나 뭐 소세지, 포크, 비프, 뭐 시트러스 프루트 이런 아이템들이 최소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표를 보여주는 이러한 그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홀밀크가 가장 높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연관규칙 분석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8번째 라인을 보면 a prior이라는 함수가 연관규칙 분석을 찾아내는 함수고요. 데이터는 뭘 쓰겠다? grocery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파라미터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파트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정답이 없고 규칙의 개수를 몇 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과제로는 이제 아마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는 질문이 나갈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서포트가 0.01, 컨피던스는 0.05.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지지도가 1% 그리고 향상도는 35% 정도 되면 규칙으로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서 규칙이 89개가 나왔고요. 89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69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9,835개의 트랜잭션이 있어요. 89개가 적당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숫자를 혹시 까먹을까봐. 예를 들어 지지도가 0.1이고 컨피던스는 0.5로 설정을 해볼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규칙이 여기서 보면 라이팅 해가지고 하나도 없죠. 이 지지도 10%와 향상도 50%를 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향상도를 한번 낮춰볼게요. 0.2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나의 규칙이 나왔습니다. 규칙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샀을 때 그냥 홀밀크 산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엄밀하게는 연관규칙은 아니죠. 조건절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요거 하나만 지금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 지지도를 0.01이 아닌 0.0으로 낮추고 컨피던스는 뭐 한 0.5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규칙이 아까는 38번째 라인의 옵션에서는 89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120개가 나왔습니다. 컨피던스를 한번 0.4로 낮춰보면 규칙이 270개로 늘었죠. 이런 식으로 규칙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입력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서포트의 수치와 컨피던스의 수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 지도학습처럼 정확도 지표가 있어서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안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규칙의 개수를 보면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 강의 자료에 있는 옵션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38번째 라인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38번째 라인을 실행을 한 다음에 89개의 규칙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확인을 하고 규칙을 한번 인스펙션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좀 좁아가지고 두 줄로 나뉘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 콘솔 창에다가 프린트가 되는 영역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한번 프린트를 다시 41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이런 가격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은 하드 치즈를 사는 것이고요. 결과절은 홀밀크를 삽니다. 이게 서포트가 0.01인데 컨피던스는 0.41, 리프트가 1.6.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제 조건절하고 결과절에 대한 서포트이기 때문에 치즈와 밀크를 같이 사는 비율이 1% 전체 트랜잭션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치즈를 산 사람이 우유를 사는 확률은 41% 정도 되고요. 그거는 치즈와 우유를 독립적으로 구매한다라는 가정 대비 1.6배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구매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컨피던스가 이제 이 서포트와 컨피던스와 리프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리프트 기준으로 가장 높은 규칙이 무엇인지를 44번째 규칙을 sort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렬을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느냐? 리프트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규칙이 citrus fruit을 사고 그 다음에 other vegetables를 고르면
그 다음에는 root vegetable 산다, 뭐 이렇게 뭐 뿌리 채소를 산다라는 건데, 요 세 가지를 동시에 구매할 확률은 전체 트랜잭션 중에서 1% 정도 되는데, 시트러스 프루트과 other vegetables를 사면, 기타 채소를 사면 뿌리 채소를 살 확률은 3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두 조건절의 두 개 아이템, 결과절의 하나의 아이템이 통계적으로 독립이라는 가정에 비해서 대략 한 3.3배 정도 더 실질적으로 많이 구매가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규칙을 이제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룰을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바꾸는 게 요 괄호 안에 첫 번째 파트이고요. 그걸 가져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groceries rules.csv라는 파일로 저장하겠다, 라이팅을 하겠다라는 게 47번째 라인입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폴더를 가보면 groceries rules에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간이 5월 20일 오후 4시 57분이었는데 그 시간대에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데이터를 클릭을 해보면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보는 것처럼 룰이 나와 있고요. 어떤 룰인지, 거기에 대한 support, confidence, 그 다음에 lift, 커버리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설명을 하진 않고요. 혹시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카운트는 서포트에 대한 실제 그 빈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상대 빈도고요. 이건 절대 빈도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도 저장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이 스크립트로 와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면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인터랙티브 플롯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플롯인 것, 이 두 가지로 구별해 볼 텐데, 첫 번째 규칙에 대해서 스캐터 플롯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89개의 규칙에 대해서 서포트의 축과 컨피던스의 축과 리프트는 색상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전체적인 데이터의 규칙의 분포를 알려주는 것이지 개별적인 규칙이 얼마만큼 이제 그 나타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Plotly A-Rules라는 똑같은 이제 비슷한 A-Rules 비즈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가져다가 그려볼게요. 이 뒷부분은 옵션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게 디프리케이트 돼서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네들은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찍으면 이 83번째 룰은 root vegetables와 whole milk를 사면 other vegetables를 사더라. 그 규칙에 대한 서포트는 0.02, 컨피던스는 0.47, 리프트는 2.45라는 개별적인 규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뭔가 이쪽에 해당하는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이제 드래그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추가적으로도 확장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결과물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줌인을 아까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줌아웃을 하고 이거는 다른 박스 셀렉을 통해서 뭐 줌인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어떤 형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규칙들은 각각에 있는 게 이 결과절이고요, 조건절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결과절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이 confidence, lift 값이 얼마인지, 이런 값들도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상의 차이인데 사실은 이 첫 번째 규칙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은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그림은 뭐냐면요,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57번째를 아직 실행하지 마시고 59번째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째를 먼저 실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각각의 규칙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 규칙을 하나의 원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규칙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시를 설명하기 위한 걸로써 컨피던스를 좀 더 올려 보겠습니다. 57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면 규칙이 딱 15개만 나와요. 그런 다음에 59번째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 요 하나하나의 크기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그래서 보시는 이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가 규칙을 의미합니다. 들어오는 화살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건절을 의미하고요. 나가는 화살표는 결과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파트를 기준으로 보자면 root vegetables를 구매하고 citrus fruit을 구매했을 때는 other vegetables를 구매했다라는 규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그래프의 단점은 뭐냐면 이 원의 크기는 서포트고요, 원의 색상은 리프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컨피던스에 대한 정보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규칙들, 아이템들이 어떻게 규칙으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아이템이 얼마나 많은 규칙에 엮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상당히 유용한 그림입니다. 비슷한 정보를 60번째 라인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포지션이라는 거는 조건절을 의미를 하고요, RHS가 이제 결과절입니다. 각각에 대응하는 게, 여기서도 좀 보면 각각의 X축에, 이 Y축에 대응하는 게 아이템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되게 연한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이 규칙을 보면 요거트를 처음에 사고 other vegetables를 샀더니 whole milk를 사더라 라는 규칙인 거고요. 이 선의 굵기가 서포트가 되고 선의 색상이 이제 농도가 리프트가 되는 그런 이제 그 표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 형식이나 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그 코디네이트 방식이 동일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연관규칙 분석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